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음양의 강약을 결정 짓는 법 중에서 12운성에서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질 때, 자, 이럴 때 뭔가 그 기운이 강해진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12운성에 의해서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졌을 때 강해지는지에 관해서 12운성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운성에서 첫 번째는 장생이라는 것입니다. 장생. 이 장생이라는 것은 막 태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무에서 유로서 전하는 거죠. 즉, 막 태어난 상태. 또 무에서 유로 전환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양가는 실제로는 생의 의미가 강하고 뭔가 새로이 생겨나는 의미가 강하고, 음가는 장의 의미가 강합니다. 넓게 펼쳐진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인간 세상사에 그대로 비유를 해본다면 아이가 막 태어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목을 12운성상 장생을 본다면 해에서 장생을 하게 됩니다. 자, 해에서 장생, 즉 한겨울에 장생을 하는 것이 되겠죠. 한겨울에 장생을 한다는 것은 한겨울에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있을 때 뭔가 뾰족히 이렇게 솟아오르는 기운, 이렇게 이 윤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약간 솟아나오는 기운을 장생의 기운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서는 아이가 막 태어난 상태로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없던 것에서 새로이 생겨나므로 무에서 유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을목을 같은 경우에 오에서 장생을 하게 됩니다. 한여름에 장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 을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초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풀이라고 봐도 뭐 좋겠죠. 비유를 든다면. 자, 이랬을 때 보통 이것을 약초나 우리가 먹는 쌀 이런 것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자, 5월에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넓게 장하여 펼쳐져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생의 양가는 생의 의미가 강하고 음가는 장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이가 막 태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욕. 자, 이 목욕이라는 것은 즉 모태, 어머니 몸속에서 아이가 막 태어났죠. 즉 모태를 떠나 벗겨놓고, 모태를 떠나 자, 벗겨놓고 씻어내는, 오물을 씻어내는 동작이죠. 씻어낸다. 자, 이때는 굉장히 애들이 예쁩니다. 예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12신살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장생은 보통 지살,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여 떠난다는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지만, 목욕이라는 것은 예쁘니까 도화살, 연살로도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쁘죠? 애들은 막 벗겨놓고 막 씻겨놓으면은 발가벗고 있어도 굉장히 예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시선, 이목 집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뭔가 목적 달성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동작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목욕에서는 상모가 동안이죠. 동안.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젊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보통 목욕 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리고 뽀송뽀송하다. 그리고 뭔가 동작이 씻어내고
또 뭔가 옷을 입히고 벗기는 이러한 동작이나 패턴 환경이 잘 만들어집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간목의 기준에서는 목욕이 자가 됩니다. 자월에는 눈이 많이 내리죠. 뭔가 비도 올 수 있지만 눈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뭔가 오물을 씻겨져 나가는 그러한 동작도 발생이 되고, 뭔가 신운이 약한 부분은 탈락,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도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목적 달성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동작은 하나의 뭔가 큰 씨앗을, 큰 것을 더 만들기 위해 떨쳐내는 동작하고 그대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운이 조금 더 크게 되겠죠. 자, 이것이 어쨌든 뭔가 더 커지는, 뭔가 떨어져 나가는 탈락도 있지만 더 커지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즉, 간목의 운동성이라는 것은 뭔가 삐집고 직선상 위로 솟구쳐 올라가려는 성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층 더 강하여지는 것이 바로 목욕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관대로 나아가죠. 자, 이 관대라는 것은 뭡니까? 사무 관대를 쓰고 자, 그리고 나서 옷을 입고 제대로 모양을 갖춘다는 것이죠. 옷을 입고 모양을 갖춘다. 자, 이때는 뭔가 구별점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관대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구별이 되면서 이 자기의 뜻과 꿈을 세우는 단계가 되겠죠. 자기의 뜻과 꿈을 세우는 단계가 바로 이 관대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죠.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강아지인지 늑대 새끼인지 몰랐는데, 이제 이 관대쯤 가니까 울음소리도 달라지고 뭔가 개와 늑대라는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관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통 이때 옷을 입고 허리띠를 둘러매면서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갑은 실제로는 축에서 관대라는 것이죠. 축은 언땅이라는 것이죠. 얼어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언땅이 녹는다는 거죠. 녹는다. 실제로 땅이 꽝꽝 얼어버리면, 이 땅이 꽝꽝 언땅이라면 실제로는 추월이 되면 얼고 녹고 해서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므로 해서 뭔가 그 틈들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씨앗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에 보면 이렇게 주름들이 있습니다. 이 주름이 이 비와 눈과 비, 목욕의 단계를 맞으면서 이렇게 펼쳐졌다 오므려졌다 펼쳐졌다 오므려졌다 과정을 거치면서 약한 부위를 뚫고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러한 성질을 보통 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 어쨌든 장생, 목욕, 관대까지는 계속 어떻게 솟아오르려는 성질이 계속 점점 더 강해지죠. 자, 그래서 이것은 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걸록이라는 것입니다. 걸록의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벼슬을 세운다. 즉, 내 뜻을 굽히지 않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관대에서 자기의 뜻과 꿈을 세우는 단계라면 그것이 진일보하여 한 칸 더 나아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통 이 걸록에 자기의 신분이 만들어지죠. 자기 신분을 만드는 단계죠. 자, 이때가 보통 인간으로 비유를 하자면 보통 20대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길게 본다면 30대 초반까지. 자, 요때를 보통 관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뭔가 자기의 강한 의지력을 발휘하죠. 강한 의지력 발휘. 자, 그리고 자기의 뜻이 이제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아서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죠. 하늘과 땅에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 자, 이것이 바로 관대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자, 장생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해월이었다면 목욕은 자월이 되고, 관대에 가서는 추월이 되죠. 그리고 걸록의 단계에서는 인월이라는 것입니다. 즉, 간목이 인월이 되면 드디어 자기의 기운이 이제 잎들이 나기 시작하죠. 위로 솟구쳐 오르는 성질이 좀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즉, 씨앗이 추골에는 언 땅에서 조금 비집고 올라왔다가 이것이 인월에서는 드디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그 작용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왕지는 그 다음에 걸록 다음은 제왕지가 되겠죠. 제왕지가 되면 더 이상 자기의 힘이 최고로 강해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간으로 따지자면 신분에 따른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단계죠. 자, 그러면 내 뜻을 굽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굽히죠. 그래서 양보하지 않는 기운이라는 거죠. 자, 보통 인간의 나이로 따진다면 이때가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로 보십니다. 40대. 이제 중반까지도 볼 수는 있지만 보통 40 초중반까지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는 관대도 자기의 뜻을 세우죠. 자, 그때의 사자라면 관대 사자를 물어 죽일 수 있는, 즉 왕의 사자가 된 거죠. 죽일 수 있는 왕사자가 된 거죠. 왕사자. 걸록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때는 조금 걸록도 실제로는 제왕제를 이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걸록의 기운도 제압할 수 있는, 드디어 사자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제왕의 단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자기의 기운이 지상에 완전히 실현된 상태죠. 갑의 입장에서는 즉 묘월이 되겠죠. 묘월. 자, 따라서 이 갑은 묘에서 가장 왕성한, 즉 이것이 신살로 봐서도 12신살로 보면 장성살이 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른 신살로 보면 이때 양인살이 됩니다. 양인살. 자, 큰 칼을 찬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제왕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제왕 다음은 뭡니까? 새의 기운으로 들어가죠. 새의 기운, 이제 노쇠해진다는 거,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새라는 것은 이 인생으로 본다면 실제로 40대 후반 이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뭔가 힘을 쓰더라도 하면서 뭔가 신음소리가 나듯이 이렇게 옛날에 내가 나이가 40대 초반하고 뭔가 좀 더 다름을 느끼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보통 이때는 이제 테크닉이라든지 기술은 있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실제로는 이 제왕지 사자한테 지지 않을 힘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 테크닉으로 이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왕지 사자에서는 약간 비껴나려는, 싸움을 안 하려는 그러한 동작성을 좀 가지게 됩니다. 자, 실제로는 사자에게 승부를 걸 수 있으나 노련미로 약간 피하는 단계죠. 자, 이때는 내부적으로 운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보통 자기의 기운은 땅에 남아있지만 기력이 내부적으로 서서히 쇠퇴한다는 뜻이죠. 자, 갑의 입장에서 보면 진월이 실제로는 쇠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을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용진자가 양인의 지지가 됩니다. 양인. 따라서 뭔가 갑의 운동성은 뭔가 솟아오르려는 운동성이 강하는데 을이 양인 지지니까 더 힘이 세죠. 자, 그러니까 이 솟아오르는 운동성보다 뭔가 옆으로 이렇게 펼쳐지려는 운동성이 더 강해지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솟아오르려는 운동성이 인에서 최대점이었다면 묘에서는 약간 좀 약해지고 묘에서 최대로 되었다가 그리고 진에서는 서서히 조금 더 약해진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새의 각서는 뭔가 나이가 들어서 뭔가 내부적으로 서서히 그 기운이 소진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7번째 새, 그 다음에 병지에 들어갑니다. 병지라는 것은 병든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활동력도 눈에 띄게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둔화. 자, 그리고 인생에서는 은퇴기죠. 은퇴기. 즉 50대.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요것을 조금 더 이제 50대 중반 이후로 보셔도 됩니다. 약간 이것은 12운성도 실제로는 현대로 본다면은 약간 나이를 조금 뒤로 더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 참여의 그 작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뭔가 보통 50대에서 60대. 자, 이것을 병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실제로는 65세가 정년퇴직이죠. 따라서 65세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보통 몸도 쇠퇴하고 그리고 병이 든 상태라는 것이죠. 병든 상태. 간목으로 따지면 4월이 실제로는 병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병지에 들어가는데 이 사라는 것은 천간에 들어오면 병화가 됩니다. 이 병화라는 것은 자, 꽃잎을 보듯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펼쳐진 상태. 자, 펼쳐지려는 운동성이 더 강해지는 단계가 바로 4월이죠. 따라서 직진성은 오히려 더 쇠퇴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병지라는 것이죠. 자, 제왕지까지는 최고조로 자기의 운기가 강해졌다가 그리고 쇠병을 지나면서 그 운기가 내부적으로 서서히 수축되었다가 이제는 확실히 눈에 띄게 보이는 상태가 병든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여덟 번째 사지로 가게 됩니다. 사라는 죽을 사자를 쓰죠. 사지라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다. 즉 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사지는 65세 이후죠. 거의 70대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회적으로 뭔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거의 떨어져서 그냥 뒷방 늙은이가 된 상태와 같은 게 실제로는 사지라는 것입니다. 자, 뭐 어항 속에 수족관 속에 거의 뭐 반쯤 이렇게 누워서 원래 고기는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죠? 지느러미가 있고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이 딱 이렇게 들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뭐 얘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한 상태, 꾹 누르면 슬슬슬 움직이는 이 정도의 상태를 보통 사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상태에서 사지는 굉장히 그 활동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자, 간목에서는 오화가 5월이 월로 사지가 됩니다. 사지. 자, 이제는 이 올라가려는 직진성의 운동성이 이 오화는 정화죠. 정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더 이상 펼쳐질 수 없이 팽팽하게 펼쳐진 상태죠. 병은 꽃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 그것이 더 장정, 어깨가 벌어지지 최대한 벌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진성의 운동성이 평형성의 운동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위로 솟구쳐 올라가려는 기운은 거의 죽은 상태, 죽어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인 상태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무엇이 되냐면, 자, 지우고 새로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그리고 나면은 묘지로 가죠, 묘지. 묘라는 것은 무덤에 들어간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모양은 있으나 아주 미미하고 관 속에 들어가 있는 모양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도 운기는 그나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운기는 남아 있다. 근데 그 운기는 굉장히 작다라는 것이죠. 즉 곡소리 나는 묘지라는 것은 무덤에 그리고 또 한편은 무덤에 들어간 상태. 즉 완전히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12운성상 보면 묘라는 것은 이 유와 무의 구간, 이것이 유형의 구간이라면 이 밑은 무형의 구간이 됩니다. 즉 완전히 음양이 바뀌는, 이것이 만약에 양의 구간이라면 이것은 음의 구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또 쪼개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려는 이런 운동성을 양운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려가려는 운동성은 음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짝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거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이렇게 장생이죠. 장생 이상의 세력으로 해서 제왕지까지는 뭔가 양의 유효, 즉 나의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해지려는 운동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제왕지를 지나서 쇠병사묘는 실제로는 그 운기가 하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와 무의 갈림길이 바로 이 묘지라는 것이죠. 무덤에 들어간 상태로 뭔가 묘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무형이 되고 그 위쪽에 있을 때는 약간 유형에 걸쳐진 상태. 자, 이것이 바로 묘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미월이
묘지가 됩니다. 그죠? 미라는 것은 나무 목자에 이제 그만 자라라 해서 이렇게 딱 끊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맛이 드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결실을 맺어서 뭔가 찌고 뜸을 들이는 동작에 의해서 맛이 들어가는 상태. 자, 그 다음이 뭐죠? 신이죠. 신이라는 것은 정관을 들면 경금이 되고, 이 경의 운동성이라는 것은 뭔가 굳고 견고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하는 성들로서 아래쪽으로 낙과 떨어지려는 운동성, 즉 위로 솟구치려는 운동성이 이제 그만하고 이제 아래로 내려갈 준비를 한다는 것이 바로 미월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더 이상 위로 올라가려, 이제 위로 솟구치려는 운동성이 거의 이제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묘의 상태라고 같다는, 묘지의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묘 다음에 10번째. 묘 다음에는 뭡니까? 절지죠, 절지. 절이라는 것은 이제는 드디어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하늘과 땅에서도 그 기운을 찾아볼 수 없는 단계. 자,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절에서 그 다음의 운동성은 뭡니까? 다시 운동성이 턴을 하죠. 앞에서 그림을 어떻게? 이제 여기가 묘지였다면 요 완전히 끝이 절지라는 것입니다. 절지를 지나서 다시 뭔가 운동성이 뭔가 반대의 운동성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것을 절처봉생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절이라는 것은 그 기운 자체가 완전히 끊어졌죠. 자, 갑의 입장에서는 신에서 절지가 됩니다. 신의 운동성은 실제로는 완전히 아래로 떨어지려는 가을의 운동성이죠. 봄의 운동성이 위로 솟구쳐 오르는 운동성이라면 화의 운동성은 어떻게 이제 펼쳐지려는 운동성, 그거의 극단을 막아주는 것이 무기의 운동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나무가 실제로는 봄, 여름에 물이 몸통을 따라서 위로 올라갑니다. 성장을 하려고. 그리고 이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자기의 수분을 땅으로 다시 배출을 시킵니다. 왜? 겨울이 오면 얼어서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 얼어 죽기 때문에 실제로는 땅 밖으로 계속 자기의 몸에 있는 수분을 배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겨울을 살아남아서 다시 봄에 위로 솟구쳐 살아있어서 위로 다시 솟구쳐 오르려는 운동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절, 그 다음에 11번째는 태지가 됩니다. 태지. 이제 잉태된 상태죠. 잉태. 자, 이 태라는 것은 아기가 뱃속에 잉태된 상태라는 거죠. 즉, 또 한편으로는 잉태는 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상태. 뭐 예를 들면 한 3개월 정도로 보면 되겠죠. 뭔가 꼬무작꼬무작, 뭔가 뱃속에는 있지만 뭐 감지도 안 되고 우리가 초음파 검사로 봐야지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단계, 이것이 바로 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통 꿈을 쫓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꿈을 쫓는다. 자, 그리고 이제 갑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유가 어떻게 되죠? 이가 바로 태지가 됩니다. 자, 절은 신에서 절제가 되고 유에서는 태지가 되죠. 자, 이때는 경금의 세력도 제왕지지만 실제로는 신금의 세력이 또 강하죠. 자, 이때가 바로 태지가 되고, 그리고 12번째 이제 양지가 됩니다. 양지. 양지라는 것은 이제 엄마 뱃속에 이제 점점점 키워져서 밖으로 모양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뭔가 이놈이 크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양지죠. 즉 촉지는 되나
아직 모양이 드러나 있지 않는 상태. 모양이 아직 안 드러난 상태. 자, 이게 바로 양지라는 뜻입니다. 즉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 만져보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 자, 갑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개술자가 양지가 됩니다. 자, 이때는 해에서 뭐죠? 드디어 드러나겠죠. 그 이전의 단계로서 나무에 보면 이제 아주 오돌토돌하게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 자, 이것이 바로 갑에서 입장에서는 개술자에서 양지가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태의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S라인을 유지하죠. S라인. 그리고 그러다가 양지가 되면 D라인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 D라인에는 이제는 뭔가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손을 대면 어떻게 합니까? 애가 크고 있다는 것. 그것은 알 수가 있는 단계가 바로 양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2운성상에서도 뭔가 내 기운을 굉장히 강해지게 만드는 그러한 단계가 있고, 그리고 내 기운을 완전히 꺾어서 힘을 없애는, 힘이 없어지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생에서부터 실제로 제왕지까지는, 제왕지를 기준으로 해서 꺾어지죠. 즉 제왕지까지는 뭔가 나의 기운이 강해지는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왕지를 지나서 이제 묘지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 기운이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유형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지만 확실하게 이 유무의 기운에서 갈림길이 되는 것이 바로 묘지라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간 상태와 마찬가지로 이런 묘지에서 그 기운의 음양의 강약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4칸씩 실제로는 상승과 하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묘진을 지나서 유형과 무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12운성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걸럭이나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내 팔자에 가지고 있다면 보통 고집이 좀 세거나 승부를 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왜냐면 우리가 신살로 보면 양인지지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묘절태양은 뭡니까? 묘절태양은 이미 운기가 이 바닥에 있죠. 즉 무형의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런 쪽에 많은 지지를 가지고 있게 되면 자기가 꿈을 많이 꿔서 이제 꿈의 세계에서 많이 사는, 즉 뭔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분야로 많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12운성에서 왜 장생 이상의 세력에서 뭔가 내가 강해질 수 있는지, 또 묘지에서 인묘지지에서 내 기운이 쇠락을 해서 거기서 분기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12운성을 간단하게 그 뜻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